한 25분 전에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의 예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급성기 치료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고요. 주로 그것도 가능하면 뇌졸중을 한번 경험하거나 굉장히 뇌졸중이 앞으로 걸릴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이 나시는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실 텐데 아주 유명한 겁니다. 1945년 얄타 회담이고 우리나라가 38선이 결정되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된 그 회담, 그런 일이 결정된 얄타 회담인데요. 이때 그런 걸 결정한 게 세 분이 계셨습니다.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세 분 다 이 당시에 이미 뇌졸중을 앓고 있었거나 그 직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 당시에 이미 뇌졸중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얄타회담과 관련된 이런 비사를 보다 보면 그 전에 세 분들이 하던 판단과 다른 좀 납득하지 않는 정치적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뇌졸중 예방 잘해가지고 좀 다른 결정을 했었으면 우리가 지금 좀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신지 이제 다 까먹으셨을 거야. 2, 3년 전쯤에 이탈리아의 샤론 그 총리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었었죠. 얼마 전엔 그 WH 사무총장까지 하시던 아주 그 위대한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역시 뇌졸중으로 사망하셨고요. 근데 잘 이기신 분은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김인식 감독님인데 제가 뇌졸중학회 정보이사를 맡고 있는데 인터뷰하려고 약속 잡아놨어요. 그래서 뇌졸중을 성공적으로 정말 이기시고 많은 사람을 잠시나마 굉장히 기쁘게 해주셨죠.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얘기 많죠. 뇌졸중, 중풍, 뇌혈관 질환, 영어로는 스트로크, 그 CVA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뇌중풍이란 말을 쓰자고 대한의학회에서는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 뇌졸중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기느냐? 간단하게 앞편 지나갈게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혈관이 막혔습니다. 동맥경화가 있고 혈전이 지금 보이시죠? 막히거나. 그래서 뇌경색이 왔어요. 막혀가지고 이렇게 뇌경색이 온 분입니다. 이 비슷한 분 지금 어려운 결정을 하고 왔는데 뇌혈관이 터지면 이게 피가 터져서 뻘겋게 됐죠. CT 찍으면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오른쪽 뇌 이 정도 크기면 돌아가실 가능성도 꽤 높고요.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래도 굉장히 큰 장애를 남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어떠한 증상이 생긴 걸 뇌졸중이라고 하느냐? 어렵게 그냥 국소적인 뇌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 쉽게 지나갈까요? 잘 아시는 거예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감각이 이상하다, 말이 어둔하다, 말을 잘 못한다.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쓰러진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인다. 의식장애. 깨워도 일어나지 못한다. 아침에 깨웠는데 대답 먹고 그럼 당장 응급실 119 불러서 오시잖아요. 갑자기 시운 두통이 있다. 주위가 백맥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뇌졸중 사망 오는 1위는 암입니다. 10만 명당 133명이고 뇌졸중은 70명이 좀 넘는데 이거를 환산을 다시 해보면 장기별로는 뇌졸중이 1위예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제가 농담 삼아 환자분들, 여기 제 외래 다니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늙어서 암으로 안 죽거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안 죽으면 다 100세 넘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40, 50대부터 관리 잘하면 100세는 다 넘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뇌졸중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일본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입니다. 아직은 뇌졸중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고 이 발생률에 관계된 거니까 결국 예방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어떻게 예방을 잘할까. 더 문제는요. 노인화 사회 얘기 들으셨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만 명이거든요. 한 해 동안에. 그 2030년이면 35만 명이 발생하고 생각돼요. 지금 10만 명이 발생돼도 갈 병원 없고 사실 일단 중풍 맞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활 치료 받을 병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별다른 대책 없이 2030년이 되면 정말 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학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급성기에 치료를 잘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긴 하지만 2030년이 된다고 해도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 돈이 많이 들죠. 뭐 6조 얘기, 4조 얘기 하는데 이거 뭐 12조. 이건 직접 비용이에요. 치료비죠. 근데 한 명이 몸에 누워서 몸 좀 놓게 되면 간병인이 요즘 대충 150만 원 줘야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이죠. 그러고 또 하나 뭐 한 명이 누워 있게 되면 그 가족이 정말 고통을 겪거든요. 제가 인턴할 때 제 아랫집에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한 90대 할머니셨는데 뇌졸중 맞으신데 5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근데 어느 날 그 주인 어른이 오시더니 잘 못 드신다고 와서 링겔 좀 놔드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뇌졸중이 그때 또 재발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링겔을 맞고 아무것도 안 받으시, 병원도 안 가시겠고 그대로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 가면 이상하게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그리고 다들 얼굴들이 어두워요. 사실 집안에 누워서 5년 동안 깔고 있으면 그 효자 없고 정말 효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좋은 거는 막는 거예요. 잘 죽습니다. 뇌졸중 사실은 치료가 좋아져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허혈성 뇌졸중은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실제 4년 지나면 36%가 죽어요. 암도 요즘은 30, 40%밖에 안 죽거든요. 요즘은 치료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서운 병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1년 뒤에 절반이 좀 넘게 살아남고 한 3분의 2 정도 살아남아요. 그 중에 절반은 영구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방입니다. 예방. 뇌졸중을 일단 경험하게 되면 특히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이 한 20배, 10배에서 20배가량 돼요. 자,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예. 결국 어떤 것들이 뇌졸중을 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지금 앞에 말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고칠 수 없는 게 있고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성별, 가족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 고혈압, 흡연. 얼마 전에 어젠가 판결 난 것 때문에 말이 많죠. 흡연. 근데 정말 담배는 뇌졸중과 관련이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밖에도 비만, 운동 부족, 영양결핍, 과음, 다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나이는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이건 알고만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알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생기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면 여자가 더 많아요. 이거는 뇌졸중이 잘 걸리는 남자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서바이벌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졸중을 경험할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건 다 아시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고혈압. 2번 이상 측정해서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혈압이 115까지는 혈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중풍,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덜 생겨요. 5가 올라갈 때마다 위험성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특히 40에서 혈압은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명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혈압이 중요한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고 이제 혈압 한번 높았어요. 한번 재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다. 분명히 기계가 잘못됐다. 기다렸다가 안정하고 막 조심한 다음에 딱 재요. 떨어졌어요. 나는 고혈압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높으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를 뒀다 뭐합니까? 의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고혈압 환자예요.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2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예요.
오래 살면 저는 농담상 오래 살면 다 고혈압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오래되면 낡아서 딱딱해지죠. 아무리 좋은 파이프를 사더라도 오래 쓰면 결국은 딱딱해지는 거죠. 언제 딱딱해질지 속도가 파이프마다 다를 뿐이에요. 고무 파이프마다 똑같습니다. 특히나 낮에 혈압은 괜찮은데 새벽에 올라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24시간 혈압을 많이 재고요. 특히 제 외래 환자들은 다 아침 저녁 혈압 재게 혈압 수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는 혈압은 괜찮은데 새벽에 가끔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혈압은 고혈압이에요. 관리를 해야 돼요. 꼭 약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는 저희가 결정할 거고요. 관리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뇌졸중만 막으면 대한민국 뇌졸중 절반 줄일 수 있어요. 절반.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능성이 고혈압 많아지고요. 다음에 담배입니다. 어제 판결 나왔는데 담배는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자 금연 즉시 1년간만 금연을 하면 중풍 재발 가능성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5년 지나면 그러면 정상과 똑같아져요. 아까 고혈압 관리만 잘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단일 치료제제 중에서 절반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아스피린 중풍 예방한다 그러지만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예방 못합니다. 담배만 끊으면 약 절반인데 제가 그래서 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끊으시는 아스피린 드시는 것보다는 담배 끊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저도 담배 한 15년 폈다가 끊었는데요. 끊을만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담배 피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진단 기준은 140, 200인데 이건 복잡합니다. 일단은 나이가 이 정도 이르셨으면 당뇨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당뇨가 가능성이 있다면 자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중요한 게 당뇨에서 혈압 기준은 달라요. 제가 140에 90이라고 했잖아요. 당뇨에서 혈압 기준은 140에 90이 아니라 135에 85 또는 130에 85는 더 낮아져요. 더 엄격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당뇨 환자가 혈압을 조절하는 게 당뇨 환자의 수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중풍이나 심장병 이런 거 생기는 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 그래서 요즘 많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 중에서 이 정도 있으시면 이 중에 한 2, 30명은 확실히 심각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거든요. 점점 늘고 있어요. 옛날엔 별로 없었는데 동맥경화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배에 기름 끼고 하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특히 빨리 진단만 하면 저희 병원 같으면 넓혀주는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일주일에도 6개, 지난주에 7개인가 8개 했거든요. 결과도 괜찮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거 외에도 경동맥 외에도 머리 안의 혈관이 좀 문제거든요. 근데 머리 안의 혈관은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시술을 하거나 치료하는 거를 증상이 있으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본인이 고위험군이다 싶으면 다시 말하면 중풍 같은 거 잘 올 것 같다. 혈압도 당뇨도 있고 나이도 많고 부모님 중에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검진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심방세동 많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20분 중에 한 분에서 10명에서 한 분이에요. 이 중에도 분명히 250명, 300명이면 한 5%면 한 10명 이상,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심방세동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3분이죠. 그중 3분이니까 12명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방세동이 근데 항상 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끔 불규칙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으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항고제를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건 웬만한 건강 진단하면 나오기도 하지만 본인이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면 기분이 이상해요. 저도 부정맥이 있어서 응급실도 1년에 한두 번 오거든요. 그런데 좀 기분도 이상하고 불쾌하고 할 때 그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면 당연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단일 질환으로는 제일 위험한 병이에요. 그 밖에도 요즘 협심증 많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병들 많습니다. 특히 높은 데 올라가거나 그러면 답답하고 한 병이 많은데 이 병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동맥 마찬가지고 요즘 넓혀주는 치료 많이 하거든요.
넓혀주는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해로운데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한 정상인 보통 사람 같으면 200 정도를 유지하는 걸 권장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검진 안 하고 다들 오시죠? 검진을 받으시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상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이 있는 환자하고 없는 환자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노인네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먹지 말았다고 고기에 전혀 안 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밥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배를 집어넣고 몸무게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고기는 적절하게 필요를 합니다. 안 그러면 고기 성분이 부족하면 우리 나이 들면 피부 얇아지잖아. 잘 터지고요. 이게 피부만 터지면 좋은데 혈관도 얇아지고 잘 터져요. 그러니까 몸에 좋지가 않아요. 적절한 영양 공급이 굉장히 필요해요. 공자님이 중용 얘기하셨잖아요. 건강에도 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한 건 지나치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상어 간유 얘기도 있고 오메가3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음식 대체 이야기나 대체식 중에서 어느 게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 해가지고 상어 간유에 들어있는 아니면 생선기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뇌졸중이 덜 걸리더라. 심장병이 덜 걸리다는 자료는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적절량을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와파린 먹거나 다른 약 먹는 사람들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야채나 과일 먹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운동 적절히 하는 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건강에도 왕도가 없어요. 비만한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나이 들면 점점 배 나오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이 폐경기 이후가 되면 배가 나와요. 살은 말라도 배가 볼록 나온 경우에 역시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이런 고지혈증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동맥경화 많이 생겨서 위험합니다. 살을 날씬하게 빼야 되는데 잘 안 빠지죠? 예? 살 빠지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빠집니다. 저도 사실은 살 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울에 올라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비결은 나이 들면 특히나 음식을 조절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해서 살은 못 빼요. 운동은 건강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살 빼는 건 음식을 줄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근데 끼니를 굶으면 안 되고요. 항상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하루에 밥 한 숟갈만 딱 들 먹으면 한 끼예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한 1kg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저기 웃으시는 할머니 계신데 어려워요. 한결같기가 공부 잘하는 거 방법 간단합니다.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요. 30분만 공부 열심히 하면 1년이면 등수 1, 20등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루에 30분 열심히 하기가 아주 힘들죠.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1년 선배가 와가지고 겨울방학 때인데요. 3학년 올라갈 때예요. 하루에 4시간씩 평균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그래서 장난삼아 한 달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재봤거든요. 하루는 8시간 공부하고 12시간 공부하는데 그 다음날 맹딱 놀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고3 겨울이라도 얼마나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 8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한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얘기. 근데 운동은 양이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하시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엿기 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동을 하시는데 그건 몸은 땀을 가볍게 흘릴 정도로 움직이면 되세요. 나이가 들면 체조하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체조 같은 거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가능하면 특히 겨울에 30분 정도 스트레칭 하는 국민체조, 정 모르시면 국민체조라도 30분씩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시간이 돼 있으시면 많이 걷기. 예? 그리고 힘들게 걷지 마세요. 가볍게 땀날 정도면 됩니다. 힘들게 심장 부담 있으신 분들 우리 조깅하면 잘 죽어요. 운동 안 하다가 나이 50 넘어서 운동해야지 뛰다 보면 심장 무리 가서 중풍도 잘하고 조깅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결핍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다 잊어먹으시고요. 고루고루 잘 먹어야 되고 야채와 과일을 특히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은 다 알고 계세요. 실천하기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 얘기 하시면 야채나 과일만 드시거든요. 그러면 또 안 좋아요. 항상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음주, 이게 참 어려운 점인데요. 얘기들 많죠. 죄송합니다. 요거 좀. 안 받으셔도 돼요. 자, 약간 음주하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연구하려고, 저희가 이 문제에 답을 내려고 연구를 지금 연구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한 2, 3년 뒤엔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는 아주 금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시면 또 여기 술 드시는 분들이, 술 먹으러, 의사 선생님이 술 먹으라고 그랬다고 술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술을 안 드시던 분이 굳이 술 드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술을 꼭 먹어야 되겠고, 그거 먹어야지 내 마음도 편하신 분은 한 2, 3일에 한 번씩 정도 자기 주량이 과하지 않게, 소주로 치면 노인네들 같으면 두세 잔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젊었을 때 매일 소주를 반병 드셨고요.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 정종 한 잔으로 바꾸시더니 나중에 큰 잔이요. 나중에 그 과실주를 소주잔 한 잔으로 딱 드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안 드셨어요. 그래서 98세인가 7세에 치매로 좀 고생하셨는데 그 돌아가시 2, 3년 전까지는 거의 혼자 모든 일 다 하시고 논농사도 다 하시고 하셨어요. 정말 건강해 하셨거든요. 그런 게 절제하신 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오염, 공기 좋은 데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분당은 공기 좋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이 공기의 오염에 바깥 공기, 큰 공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집 밖의 공기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집 안의 공기 환기시키고 연탄, 난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시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울 때요. 새벽같이 나가는 건 조금 삼가시는 게 좋고요. 나가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나가서 있는 건 잠깐 다니시는 건 괜찮은데 몸이 추운데 나가면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가면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장실 변기 많이 생겼죠. 모든 화장실에 앉으면 쫙 안에 밑에서 딱 앉아 있으면 올라와요, 김이. 사실 아침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추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혈압 올라가지고 터져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날씨 추울 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감기요.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되면 공짜로 놔주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위험인자 있으신 분은 독감 예방 접종 꼭 하세요. 감기 적어도 막지는 못하더라도 감기가 들린 정도는 가볍게 하시고 감기 걸리는 거 이런 거 다 몸에 안 좋습니다. 코골이, 코 고는 것도 관계가 있는데 이건 젊으신 분들 제 동생이 이제 살이 쪄가지고 코골이가 심한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코골이도 역시 코를 골면서 숨 가끔 멈추죠. 그때 숨 안 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뇌에 스트레스가 돼서 중풍도 잘 오고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하거든요.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책자도 나눠드리고 했으니까 내가 뭘 해당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충 한 가지 있으면 한 2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담배 피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대충 16배네요. 나랑 같은 친구보다 16배 높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뇌졸중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하나 뇌졸중에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뇌졸중 중에서 한 절반 넘게 뇌졸중은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 MRI나 CT 같은 거 찍어보면 흰 점이 구멍이 막 뚫려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동작이 둔해지고 그리고 말씀하는 게 좀 옛날 같지가 않고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이런 혈관성 인지장애가 오거든요. 다들 요즘은 삶의 질을 얘기하거든요. 모두 다 오래 살기 원하면서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도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한방 얘기도 있고 침 맞는 것도 있고 제가 한참 신문에 떠들었는데 레이저 시술 해가지고 혈관 뚫는 약 한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보다 사실은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대부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영국의 의학회지에 실린 건데요. 심장병은 88%, 뇌졸중은 80% 막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쓸만한 거예요. 나머지 20%는 하느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그리고 저희가 이 80%를 90%, 95% 만들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뒤면 한 90%까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는 뭐, 그거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무슨 병이든 병 생기는 거 8, 90% 막을 수 있으면 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 특별한 얘기 안 했습니다. 보통 평범한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상의를 꼭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고혈압이 제일 중요하고요. 고혈압은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혈압이 한 번이라도 높으신 분은 계속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 혈압이 높은 것 같으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만 해도 여기 보시면 63%죠. 절반 가까이의 고혈압만 조절해도 막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걱정되거나 뭐 의문 가는 게 있으면 의사 선생님 찾으셔가지고 상의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여기 오신 어르신분들 다 오래오래 건강히 사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